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북도 성진시와 학성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은 학성군과 성진시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군의 경우 동남쪽은 동해, 서쪽은 함경남도 단천군, 북쪽은 길주군에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77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944년 현재 5만 8천 명이며 5개면 5개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청 소재지는 성진시 본동에 있었습니다. 동쪽은 설봉산, 능곡산, 서쪽은 덕만산, 용현산, 북쪽은 소반덕산 등의 험한 산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천령, 와룡령 등의 안부가 발달하고 있어 교통로로 이용됩니다. 하천은 마천령 산맥을 분수령으로 동해로 유입되는데 임명천은 군의 북부를 동남유하며 그 밖에 갈파천, 쌍포천, 한천천, 남대천 등이 성진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하천 하류에는 넓은 충족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토양은 양토, 사양토 등으로 이루어져 비옥합니다. 해안선은 북부 해안은 비교적 단조로우나 남부 해안은 굴곡이 심하며 곳곳에 해시계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성진만, 인명만, 일신만 등의 만입이 많으며 양항을 이룹니다. 지질은 서부는 시생대 결정편마함이, 동부는 화강암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진시의 경우 동쪽은 동해, 남서쪽, 서쪽, 북쪽은 학성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적은 62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945년 현재 9만 4천 명이었습니다. 본동, 욱동, 행동, 남동, 쌍포동, 서동, 성현동, 양호동, 흥평동, 농성동, 송중동 등의 11개 동이 있었으며 시청 소재지는 본동이었습니다. 성진이란 말은 외적을 막기 위한 읍성과 동해 바다에 여러 나루가 있었으므로 성나루 또는 제나루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성진은 성나루, 제나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성진시 주위에는 소규모의 성진평야가 전개되어 있고 시의 동부 동해안은 성진만을 형성하며 서부는 마천령 산맥에 영향이 미치는 낮은 산지입니다. 성진시는 학두산을 진산으로 하여 시가의 중심부를 한천천이 동류하면서 시를 남북으로 나누고 시 북쪽에는 쌍포천이 동류하여 동해로 흘러갑니다. 성진항은 남쪽에 청학반도와 북쪽에 유진단이라는 육계도인 교구반도 사이에 있어 간만의 차와 풍파가 적고 수심이 깊으며 겨울에는 얼지 않는 천연의 양항입니다. 바다에서 성진시가 보이는 풍경을 보면 한반도 동해안을 항해하는 배에 쓰이는 308호 해도의 대경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진은 왼쪽에 마천령 봉우리가 보이고 오른쪽에 설봉산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사이를 들어가면 왼쪽에 청학반도 끝과 그 위에 하얀 등대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진단입니다. 성진의 정확한 위치는 성진 등대를 기준으로 할 때 동경 129도 14분, 북위 40도 39분 30초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해방 당시의 학성군과 성진시가 김책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책시는 북한에서 항일투사로 알려진 김책의 업적을 기려 그가 출생한 고장을 김책시로 명명하였습니다. 김책시는 북쪽은 길주군 화대군, 서쪽과 남쪽은 함경남도 단천시와 인접해 있으며 동쪽은 동해와 면해 있습니다. 만춘리에서 세천리까지 남북의 거리는 40km이고
동흥리에서 옥천리까지 동서의 거리는 35km입니다. 면적은 850제곱킬로미터로서 해방 당시 학성군과 성진시의 경계와 거의 비슷하며 현재 북한 함경북도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합니다. 현재 김책시의 행정구역은 22동 22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산과 하천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발 1506m 덕만산은 학서면과 함경남도 단천군 북도 일면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비교적 완만하며 이곳을 분수령으로 하여 여러 계곡물이 동쪽 사면으로는 임명천, 서쪽 사면으로는 단천군의 북대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합니다. 부근은 소반덕산, 와룡령, 용연산 등 마천령 산맥의 말단보 주봉들이 솟아 있습니다. 교통은 이 산의 안보를 통하여 성진, 해산진 간에 2등 도로가 통과합니다. 해발 1664m의 소반덕산은 학서면, 길쭉은 장백면, 함경남도 단천군 북도 일면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경사가 급하며 이곳을 분수령으로 여러 계류가 공유하면서 남쪽 사면으로는 학성군으로 북쪽 사면으로는 길쭉군의 남대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됩니다. 해발 1598m 용연산은 학상면과 함경남도 단천군 남도 일면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지형적으로 경사가 급하며 이곳을 분수령으로 하여 여러 계류가 서남쪽 사면으로 단천군의 북대천, 동남쪽 사면으로 갈파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됩니다. 갈파천은 학상면의 북부를 동류하는 하천입니다. 용연산과 운수함을 분수령으로 하여 상평동 부근의 좁은 계곡에서 급류하면서 학중동의 농성동과 송화동을 거쳐 22km를 흘러 동해로 유입됩니다. 하류 지역은 비교적 넓은 충적 평야를 이루어 이 지역 유일의 쌀 생산지가 되고 있으며 임명천과 함께 학성 평야의 주요 수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쌍포천은 학상면 옥천동을 시발하여 양호동과 상포동을 거쳐 중남부를 20km 동류하는 하천입니다. 판망령을 분수령으로 하여 주변 지역의 여러 계류들이 옥천동에서 합류하며 성진시의 북동쪽을 관류하여 동해로 유입됩니다. 한천천은 마천령 아래 어산동에서 시발하여 12.4km를 흘러 성진시 중앙을 관류하여 동해로 흘러갑니다. 옛날 이 한천의 시발지 불악의 물이 맑아 민물고기가 많다고 하여 해방 당시 장현동으로 표기되었던 어산동으로 불리었습니다. 1929년부터 5년간 일제는 한천천 강변에 호안공사를 집행했습니다. 하류 지역 일대는 흑영 광산이 4개소나 밀집하고 있으며 그 산출량은 국내 제1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기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는 마천령 산맥이 겨울의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며 동해에 면하고 있어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8.1도,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5.8도, 8월 평균 기온은 22.1도, 연 강수량은 703mm입니다. 성진은 원산에 비해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산보다 조금 따뜻한 편입니다. 겨울에도 해면이 결빙하는 일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소련이 탐내는 부동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눈은 대개 11월 말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내리고 1년 중에 가장 많이 내릴 때는 60cm 정도까지 됩니다. 겨울에 북풍과 북서풍이 불어도 봄바람에 소머리가 깨진다는 불영군이나 청진시보다는 온화한 편입니다. 우기는 8월부터 9월 사이인데 이때가 되면 오전에는 북서풍이 산에서 내려불고 오후에는 남쪽 바닷바람이 부는데 오전부터 좀 강하게 붑니다. 봄이 되면 4월부터 안개가 바다에서 밀려오는데 7월 하순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북해에서 겨울에 얼었던 빙산이 봄에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개는 주로 특히 6월과 7월에 심한데 이로 인해 주민 건강에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특히 4월과 5월 늦봄이 되면 오후 3시경까지 남동풍이 부는데 심한 먼지를 수반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성진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알섬의 신기루 현상입니다. 성진 앞바다 동북쪽에 보이는 작은 섬을 알섬이라고 부릅니다. 봄철에 갈매기들이 이 섬에 알을 많이 까놓았기 때문에 알섬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매년 4월과 5월에서 9월 초까지 이 신기루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신기루 현상이 나타날 때는 먼저 섬 아래쪽 해면에 암자회색의 허리띠 모양으로 약 1m가량의 기층이 생기고 알섬은 그 안개 속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종종 환영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군함, 등대, 압록강 다리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빛의 이상 굴절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오전 9시부터 12시경까지 나타났다가 오후 4시경 다시 나타납니다. 매년 처음 나타나는 일자가 일정하여 대개 5월 12일에 시작하여 그해 7월 27일까지 지속됩니다. 다음은 유물 유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시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가 시내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두만강변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고 인접지인 경성군, 청진시 등지의 해안에서 조개무지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이 지역에도 최소한 신석기 시대 이후에는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족국가 시대에 이곳은 숙신, 음루, 예맥, 옥조, 말갈, 부여 등 여러 고대 민족이 흥망, 성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이들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영토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보장왕 27년 668년에 멸망한 이후에는 한때 당나라의 지배에 들어갔으나 얼마 뒤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발해가 건국되면서 동경 용원보 관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후삼국 시대를 거쳐 한반도를 다시 통일한 고려 영토는 황해에서 동해의 원산만에 이르는 선의 이남 지역에서 발해와 북계를 이루었습니다. 즉 이 지역은 고려 건국 초기에는 고려 세력권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해가 거란에 의하여 멸망한 뒤에는 거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발해가 멸망할 때 이탈한 일부 말갈족 집단인 여진이 강성해져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을 건국하자 그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몽고족에 의하여 원나라가 건국되자 역시 그 관할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명나라가 새로 일어설 무렵 고려의 북진 정책에 실효를 거두어 공민왕 마렵에는 함경산맥 이동이 동해 쪽을 따라 두만강 하구 지방까지 수박하여 동북면이라 불렀습니다. 1390년 공양왕 2년에 비로소 길주 만호부가 설치되었는데 그때 학성은 이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8년 태조 7년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 정도전이 북도 행정구역을 분정할 당시에 이것은 길주목에 소속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초전에 북진하는 왜군을 해정창에서 만나 우리 관군이 분전하였으나 패하였습니다. 그 뒤 길주성에 응과하는 왜적을 관복의병대가 인명평야에서 요격하여 북도에서 몰아내는 대첩을 거두어 서력하였습니다. 후일 인명천변의 격전지에는 북한 대첩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북한 대첩비는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2005년 일본으로부터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남북 간의 북한 대첩비 북한 환송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북한으로 송환됨으로써 그해 3월 23일 원래 자리에 다시 세워지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보 제19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898년 길쭉은 서남방을 분리하여 성진군을 신설하였으나 분군을 둘러싸고 분규가 일어나
6년 동안 2번이나 학군하였다가 1904년에 가서야 완전하게 독립하였습니다. 1899년 성진항이 계양장으로 지정되면서 배우지의 지하자원 개발과 각종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1931년 성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뒤 계속적인 발전으로 1943년 성진군의 학성면, 학상면, 학중면 중 일부 주변 지역을 병합하여 성진읍은 성진부로 승격되었고 나머지 강면은 폐합하여 학성군으로 독립시켰습니다. 학성군은 원래 농촌지대였으나 두 곳에 온천장이 개발되었고 흑연, 금은광 등 지하자원의 개발이 활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의 우수한 수산기지는 큰 부원을 이루어 군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성진시는 원래 성진군 관하 7개 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러일 전쟁 때에는 러시아 군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포대를 구축하였으므로 한때 크게 전화를 잇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과 더불어 차츰 개항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일찍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이 정착하여 여러가지 교회 사업을 펼치면서 종교 도시로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진항은 천혜의 양항으로서 항내에는 일반 부두와 어항, 저목장 등이 각각 따로 건설되어 도시 발전에 중요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1931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지의 지하자원과 임상 개발에 의한 광석과 목재의 집산항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고주파 제강 공장, 마그네사이트, 내화 연화 공장 등이 잇따라 건설됨에 따라 공업도시로서도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당시 인구 9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해방이 되어 공산 정권이 수립하자 성진시에서는 청년 독소회 사건, 고려 학생 동맹 사건 등 반공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동자는 모두 체포되고 거사는 실패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이 지역에도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국군이 단천을 점령하였으며 10월 26일 유행군 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29일 미 7사단이 이원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1월 2일 국군 수도사단이 성진을 탈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6.25 와중에 국군이 단천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은 산속에 숨어있던 성진 유지와 우익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곧 있을 국군의 성진 입성을 환영하기 위하여 우익 청년들은 구북대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망호를 지나 은호동, 대동천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여맹위원장이 눈치채고 욱정 삼광인쇄소에 간 딸에게 연락하여 내무서에 알리는 바람에 내무서의 포위망 속에 급습을 당하여 대원 21명이 사망하는 큰 희생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유물유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시는 근대 이전에 한적한 어촌이었기에 특별한 유적은 없습니다. 다만 옹고성이라고 칭하는 너비 2m, 길이 666m의 토성지가 과거의 성진 심상고등학교 소유인 임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성군에는 학중면 임명동에 있는 해정창이 임진왜란 때의 고전적지로서 유명합니다. 1592년 선조 25년 적장 가토는 임해군, 순화군 두 왕자를 생포하려고 여흥으로부터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북진하였습니다. 이에 함경도 병마사 한극함은 육진의 정규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마천령의 진을 쳤다가 가천의 7월 16일 이곳으로 후퇴하여 적병들과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옛 명천서원 남쪽에는 그때 퇴군하는 왜적을 관북의병대가 섬멸시킨 기념물로 1709년 숙종 35년에 세워진 북관 대첩비가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하여 탈취되어 초석만 남아있다가 2006년 반환된 사실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교육 문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길성현에 속하였으므로 이곳의 교육은
길쭉은의 향교에서 담당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서당이 설치되어 한문을 전수하였습니다. 그 뒤 1589년 선조 22년에 견제의 학중면에 조헌이 명천서원을 설립하여 많은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학성군의 경우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916년 인명공립보통학교가 처음 개교되었으며 1923년 항남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면서 일면 1개교의 교육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927년 인명간이농업학교가 설립되어 농사 개량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5년 현재 분내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12개교, 간이농업학교 1개교가 있었습니다. 종교 상황은 1945년 현재 불교 사찰 3개, 개신교 교회 5개소가 있었습니다. 성진시의 경우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901년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 남녀공학인 보신학교와 협신중학교를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1907년 성진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고 이어서 보신여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성진공립중학교와 성진공립여학교, 나병기가 설립한 성진실천고등여학원, 김성우가 설립한 중앙보육학원 등이 개교하였습니다. 1945년 현재 학교 상황을 보면 유치원 3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이 있었습니다. 산업교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군의 경우 주요 농산물은 쌀, 감자, 콩, 조, 보리, 옥수수 등이었습니다. 축산업으로 소위 사육이 활발하여 성진우, 길주우라 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연근해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명태, 대구, 청어, 방어, 연어 등의 어획이 많았으며 한때는 정어리의 어획량이 세계 으뜸이었습니다. 광업은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와령, 어법동의 인상흑연, 학상면의 갈탄, 학중면의 금은동 등이 생산되며 그 밖에 운모, 인회석, 홍선 대리석 등이 생산됩니다. 공업으로는 피혁, 수산가공, 정미업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한편 시장으로는 전기시장 3개소가 열리고 있었는데 학중면의 인명장, 학서면의 어법장, 학남면의 일신장 등이며 주요 거래 품목으로는 가축, 곡물, 신탄 등이었습니다. 인명장은 군의 상업 중심지로서 규모가 가장 크며 어법장은 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산채, 약초 등이 거래됩니다. 일신장은 남부 해안 지역의 수산기지로 각종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며 그 밖에 생활용품이 거래됩니다. 교통은 성진시를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망이 뻗어 있습니다. 한경선이 이 군의 해안선을 따라 통과하며 용태, 일신, 농성, 학중, 어법 등의 여러 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원산 회령 간의 1등도로, 성진, 해산진 간의 2등 도로가 통과하여 편리한 편입니다. 해상교통은 원산 운기간을 연결하는 선박이 운항되며 성진항이 기항지입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학중면 임명동에 있는 임진왜란 때의 고전적지인 해정창, 학상면 소흥동의 소흥온천, 학서면 세천동의 세천온천, 관북지방의 군사교통상 요지이며 경관이 뛰어난 마천령 등이 있습니다. 성진시는 관북지방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1930년대 일본의 중국 동북지방 개발에 따라 대륙과 일본 간의 물자 반출입 및 중화학공업지역으로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 농산물은 쌀을 비롯하여 보리, 콩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근해에서는 명태, 대구, 정어리, 고등어, 방어, 가자미, 낙지 등의 어획이 많았으며 통조림, 어유 등 수산, 가공업도 활발하였습니다. 광업으로 인상흑연, 마그네사이트, 고령토, 석탄 등이 산출되었습니다. 공업은 배우지 광산 개발과 더불어 풍부한 전력을 이용한 고주파 제강 공장, 마그네사이트, 내화 벽돌 공장, 몰리브덴,
텅스텐 등의 금속 재련 제재 및 유지 화학을 비롯한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였습니다. 1928년 함경선이 개통되고 개마고원의 개발을 위한 해산선이 개통됨에 따라 길주, 명천, 무산, 단천, 이원, 북청, 풍산, 갑상군 등이 성진의 상권에 포함되면서 성진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한우, 목재의 대일본 수출항으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은 청진이 점차 교육항으로 발전하자 성진은 무역항으로서의 구실보다는 중화학공업 제품과 수산물의 수송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날 융성하였던 우시장이나 곡물시장은 자취를 감추고 매일장인 성진공설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곡류, 야채, 신탄, 일용자파와 생선, 염어, 건어, 곰포류 등의 각종 도산매가 성황을 이루며 인근 학성군 내의 산간지대에서 송이, 산채, 약재 등 임산부산물이 집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통은 서울과 운기를 잇는 국도가 마천령을 지나 성진에 이른 뒤 길주로 이어지며 함흥과 경성을 잇는 함경선 철도가 시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길주에서 해산선과 연결됩니다. 해운은 성진에서 단천 청진과 일본 서안으로 통하는 항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동쪽 청학반도에는 청학공원이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학반도는 동해에 돌출한 작은 반도의 형상이 학과 같다 하여 청학단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노송이 울창하고 노송 사이사이에 벚나무가 우거져 동해의 푸른 바다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입니다. 공원 한쪽 높은 절벽 위에는 망향정이 있고 그 옆에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한북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공원으로서 석기시대의 유적 산채와 많은 유물을 포함하는 지층이 분포되어 있으며 러일 전쟁 당시에 포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성군의 면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항남면, 군의 남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22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945년 현재 22,000명이며 면 소재지는 일신동이었습니다. 서부는 마천령 산맥의 여맥이 뻗어내려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남동부는 비교적 평탄합니다. 동부 해안지대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여 용대, 일신, 만춘 등의 항구가 발달하였습니다. 한천천이 면의 서북부를 동료하다가 성진시를 지나 동해로 유입됩니다. 교통은 함경선이 동해안을 따라 통과하며 용대, 일신, 만춘 등의 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원산 회령 간의 1등 도로가 면의 북서부를 통과하며 주요 지역에 등의 도로가 발달하였고 학상면, 성진시, 단천군 등과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편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4개 교가 있었으며 총 11개 동이 있었습니다. 학동면, 군의 동단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74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200명, 면 소재지는 동흥동입니다. 서쪽은 해발 165m 치수봉이 솟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이룹니다. 동부 해안지대는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우며 큰 어항의 발달은 미약합니다. 길주군에서 흘러든 남대천이 면의 동북부를 남동류하다가 동해로 유입됩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동북쪽 남대천과 서쪽 학중면 동부를 흐르는 인명천과의 사이에 위치하여 남단이 뾰족한 삼각주의 형태를 이룹니다. 하천 유역에는 토질이 비옥한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관계시설이 잘 이루어져 쌀의 생산량이 많습니다. 교통은 원산 회령 간의 1등 도로가 면의 북서부를 통과하며 방동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등의 도로가 발달하여 있고 학중면, 길주군 등과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편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으며 총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상면, 군의 중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19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945년 현재 13,000명이었으며 면 소재지는 옥천동입니다.
서부는 마천령 산맥이 뻗어내려 산악지대를 이루어 서쪽은 함박덕산, 북서쪽은 용연산 등의 험한 산지가 솟아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은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룹니다. 갈파천이 면의 북부를 동남류하며 쌍포천이 면의 중앙을 동류하다가 모두 동해로 유입됩니다. 하천 하류 유역에는 비옥한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루며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밭농사가 행하여집니다. 광어원 학성 탄광의 갈탄, 성진 광산의 자철광 등이 생산됩니다. 교통은 함경선이 동해안을 통과하며 이와 병행하여 원산, 회령 간의 1등 도로가 통과합니다. 주요 지역에 등회 도로가 발달하였고 학중면, 학서면, 성진시 등과 연결되어 편리한 편입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송흥동에 송흥온천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었습니다. 총 10개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서면, 군의 북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32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1만 2천 명이었으며 면 소재지는 어복동이었습니다. 서부는 마천령 산맥이 뻗어내려 산악지대를 이루며 동남부는 비교적 평탄합니다. 동쪽은 능곡산, 설봉산, 서쪽은 덕만산, 와룡령, 북쪽은 소반덕산, 남서쪽은 용연산 등의 험한 산지가 솟아 있습니다. 임명천이 면의 동부를 남류하다가 동해로 유입됩니다. 하천 하류에는 비옥한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루며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밭농사가 행하여집니다. 광업은 원평 탄광의 갈탄, 신흥 광산의 인상흑연, 학상면 경계에 있는 성진 광산의 자철광 등이 생산되며 그 밖에 금은모 등이 생산됩니다. 교통은 함경선이 면의 동부를 통과하며 어복, 원평 등의 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성진 해산진 간의 2등 도로가 면의 중앙을 통과하며 주요 지역에 등의 도로가 발달하여 있고 학중면, 학상면, 단청군 등과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편입니다. 유적으로는 덕인동에 청동기 시대의 지성묘가 있고 주요 관광지로는 세천동에 세천온천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으며 총 8개동이 있었습니다. 학중면, 군의 중동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6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9천명, 면 소재지는 임명동입니다. 북서부는 구릉지대를 이루며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이룹니다. 남부 해안지대는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우며 천혜의 좋은 어장인 임명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명천이 면의 중부를 남류하다가 동해로 유입되며 하천 유역에는 비옥한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통은 함경선이 면의 서북부를 통과하며 학중, 농성 등의 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원산 해령 간의 1등 도로가 면의 중앙을 통과하며 임명동에서 성진, 해산진 간의 2등 도로가 분기하여 면의 중북부를 통과하고 학상, 학동, 학서면 등과 연결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유물 유적으로는 임명동에 해정창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었습니다. 총 7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북도 성진시 학성군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